안녕하세요, 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새해 첫 에피소드를 들어와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업로드가 계획보다 좀 더 늦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 오자마자 바로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충분치가 않아서 바로 녹음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좀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올 한 해 2024년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볼게요. 또 풀 이야기가 한가득하니까 아무쪼록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생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첫 직장에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퇴사 준비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던가 또 학생이신 분들은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각각 저마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만 나이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만 나이로 통일된 이후부터는 계속 만 나이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 주변 사람 분들 대부분은 계속 한국식 나이에 머무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1년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마는 그래도 한 살 어려지면 좋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 살 한 살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곧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20세를 한번 돌이켜볼까 해요. 20대 초반 때의 나는 어땠고 중반 때의 나는 어땠고 후반,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맞이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뭐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20대를 이렇게 보내왔구나 하는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보다 어리신 분들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고민이 많고 또 방황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진로 고민이나 취업 고민 등등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남의 경험도 듣다 보면은 그 속에서 좀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 완전한 게 없었던 저의 20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또 위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깨달음도 함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바로 에피소드 시작해 볼게요. 먼저 20대 초반부터 한번 돌이켜 볼까 합니다. 솔직히 까마득하긴 해요. 너무 오래전이라 까마득하긴 한데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전 에피소드 왜 다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할까? 취미가 없어요. 등등 여러 에피소드에서 간략하게 언급은 했었는데 저는 확실한 꿈이 없었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한다면 진짜 장래희망. 뭐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런 부푼 꿈 말고 뭐 의사, 연예인 이런 직업들 말고 진짜 내가 제대로 파보고자 하는 분야, 열정이 있는 분야,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 확실한 길이 없었어요. 갈피를 못 잡았죠. 뭐 어렸을 때야 장래희망에 이런저런 직업 다 갖다 썼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계나 특성화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다 딱 한 가지 답이 없었어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닐 바에는 한번 돈을 벌어보자. 남들보다 취업 선상에 좀 빨리 뛰어들어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술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제 미술 시간에 내 미래의 모습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단위별로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도 확실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20대가 되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한 25살쯤에는 모은 돈으로 미국을 한번 가보자. 여행으로.
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미국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의 일종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살면서 미국 땅은 한번 밟아봐야지.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에 미국을 선택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죠.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하자면 커리어 우먼이 목표인데 무슨 직업을 가진 커리어 우먼인지 어느 직장에 취직한 형태인지 그런 갈피는 하나도 못 잡았었어요. 그냥 일하는 여자, 커리어 우먼 이렇게 다소 애매한 편이었죠. 근데 또 사람 인생이 말하는 대로라고 25살에 진짜 미국을 갔다 왔네요. 그것도 이제 어학연수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다고 할 수도 있죠. 꼭 직업만이 꿈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내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진로 고민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어요. 일단 취업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물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니까 일은 계속 하면서도 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꽤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직업 박람회에 가서 진로 상담도 받아봤고 전문인도 만나보고 그 내일 희망카드라고 아시나요? 정부 지원으로 관련 교육이나 이제 학원에 다녀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 연계도 받고 이 시스템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나름 시도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다 선택하는 분야니까 대체적으로 이 나이 때 이 친구들은 이쪽에 취업을 하니까 이런 자격증을 따니까 그렇게 좀 휩쓸려서 선택했던 분야들이라 열정이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이 컴퓨터 자격증 있네? 그럼 나도 따야 되나? 저 사람은 회계 자격증이 있네? 그럼 나도 따야겠다. 누구는 항공 쪽으로 가네? 누구는 병원에서 일하네? 누구는 어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 발만 걸치고 파고들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딱히 불안하진 않았어요. 몰라요. 그때 그 순간에는 불안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불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이를 믿고 나댄 부분도 있겠죠. 밖에 놀러 나가도 내가 막내고 어딜 가든 다 어리다고 해주니까. 그래서 그 진로 고민은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그냥 일하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제가 가장 소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입사 초반에서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초반이 아무래도 제일 활발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이 있었네요. 노는 거에. 주말마다 항상 나갔고 평일에도 일 끝나고 저녁에도 약속 잡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체력도 받아주고 평생 외출하고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순이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이제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곤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언제 놀아 이런 심리였죠. 그렇게 제 포커스가 이제 약간 삼천포로 빠지니까 20세 초반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어요. 기회는 많다 생각했거든요. 뭔가 일이 조금이라도 적성에 안 맞거나 힘들면 쉽게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을 총 정리를 해보면 방황했죠. 진로 면에서는 끊임없는 진로 고민과 싸웠으니까 그러면서도 즐길 거는 다 즐겼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대 중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쯤에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 그때부터 뭐랄까 슬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는 왜 이렇게 변수가 많은지 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등등 여러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났죠. 근데 그때는 최대한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걸 미뤘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다시 한번 좀 곱씹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24살쯤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취가 제 인생에 꽤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독립을 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준비도 일체 안 되어 있었죠. 저는 제가 처음에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웬걸? 왜 이제 했나 싶더라고요. 사람은 정은동무이라고 다 살게 되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의 내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의 그 저녁 루틴을 만들게 됐죠.
그 시간도 이제는 좀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항상 돌아와서 밥도 다 만들어 먹고 그 작디 작은 공간에서 매트 깔고 혼자 운동하고 생전 처음으로 좀 루틴이란 걸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노는 거에 맞춰졌던 포커스가 좀 일 쪽으로 다시 몰려왔어요. 비율이 좀 조정이 됐죠. 그래도 주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그랬지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친구랑 짧게 일본 여행 계획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학습지도 한번 해봤고요. 또 일본에 다녀와서 영어 공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바로 시작을 했죠. 이 공부라는 게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더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학생 때 시킬 때는 죽어도 하기 싫더니 이게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를 그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도 이미 이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왜 이제 시작했나? 괜히 이런 심리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임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가 자취 시작하고 나서의 첫 취미이자 열정이었고 그게 이제 꿈으로 이어져서 미국까지 다녀오게 됐죠. 한동안은 좀 이제 공부에 침체기가 왔다가 다시 한번 좀 목표의식에 갈망하게 됐어요. 이제 갔다 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래 앞으로 이 경험을 또 어떻게 살릴 건지 내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여행의 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 여행도 계속 꿈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에 갔을 때 이 정도 회화까지 해봐야지. 점점 목표의식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 모든 게 다 자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죠. 아예 깨닫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자취 어떠냐고 저는 항상 추천해요.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해봐라. 해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좀 공간에 대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첫 시작은 굉장히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큰 공간을 원했고 그렇게 한번 이사를 거치고 나서부터는 집을 꾸미는데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요. 제가 원체 좀 그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집 꾸미기, 인테리어.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사진 보고 저장해놓고 나중에 내가 집 생기면 이렇게 꾸며야지. 그냥 그런 그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사한 집이 무옵션이라 가구 하나하나 다 사야 되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처음으로 침대도 사고 TV도 사고 소파도 사보고 물론 돈은 엄청 깨졌지만 자취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죠. 저는 이것 말고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내 취향대로 집을 꾸미다 보니까 딱 완성된 모습을 보면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지고 집에 대한 애정이 커집니다. 비록 자가는 아니지만 또 제가 중간중간에 집태기가 좀 자주 오기 때문에 레이아웃도 맨날 바꿔요. 피곤하게 살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성향인걸. 그래서 자취,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하나씩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게 된 거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내 여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싶으면 취미생활하고 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은 자취라는 큰 전환점을 맞았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으로 진입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면 전 거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지금 딱 이 시기 20대 후반이 가장 좋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물론 어려워지면 좋겠죠. 그만큼 내가 뭔가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 고칠 수 있으니까 좀 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돌아갈 수도 없지만 지금 20대 후반이 뭐랄까 그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잡혀갔던 가닥들이 더 뚜렷해지는 느낌. 더불어 마음이 편해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물론
앞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조금의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편하게 먹어라, 마음 편하게 먹어라.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게 내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조바심이 들고 불안하고 그러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일단 제 마음을 평안을 주는 요인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그냥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거, 아침에 눈 떠서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꽤나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건 싫어하는 일이건 떠나서 내가 일단은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루틴이 갖춰지니까 잡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이렇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일 덕분에 내가 딴 길로 새지 않게 되는, 나를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꿈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팟캐스트예요. 참 팟캐스트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제가 몇 살까지 팟캐스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한테서 이제 좀 마이크 좀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 들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고 싶은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열정이 꽤나 차있는 그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정이 좀 식지 않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팅 자체도 제 삶의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일 중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를 책상에 앉게 만드니까, 나를 바삐 움직이게 만드니까 저는 그런 데서 좀 희열을 얻는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할 게 없어서 가만히 멍 때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거기서 뭔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팅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황하던 확실한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렇게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 이 시기 아직 뭐 하나 완벽하게 정착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습니다. 내 집 마련도 못했고 뭐 식스피규어를 버는 고연봉자도 아니고, 그런 남들이 말하는 사회적 기준에 나를 굳이 비교하자면 부족하죠. 근데 또 그 기준이 옳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잣대에 굳이 나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타임라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의 제가 20대 초반의 저에게 굳이 한마디 하자면 모든 거 다 때에 맞게 흘러간다. 모든 경험과 깨달음들은 다 때에 맞게 닥치고 또 흘러가니까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런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깨달음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정의하는 꿈. 제가 정의하는 꿈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의하는 꿈은 불확실함입니다. 꿈뿐만 아니라 미래는 원래 불확실하다. 완벽하게 찾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의해서 포기하게 되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꿈이 바뀌고 불확실한 건 당연하다. 그냥 그 당연함을 인지하고 가는 것. 그게 절대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간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들이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깨달음이 계속 바뀌고 업그레이드되고 다듬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나 작년에나 올해나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정말 1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작년에 저를 되돌아보면은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 불과 1년 전인데 왜 나는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하나 뚜렷한 게 없다고 너무 고민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렸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뭐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 때는 20살 되면 다 큰 줄 알았는데, 뭐 29살은 결혼하고, 완전 큰 성공, 큰 부를 축적하고, 우리 이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근데 막상 돼보니까 별거 없죠? 모든 걸 갖추고 다 완벽하게 깨닫기에는 이른 시기. 그 다음은 뭐라도 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뭐라도 하기, 책이라도 읽기, 뭐 관심 있는 분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더 알아보기, 검색해보기 등등 그냥 뭐라도 사소한 것부터라도 하나라도 해보는 거. 또 몰라요. 그런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안겨다 줄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꿈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는 게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체험해보고 그렇게 좀 뭐라도 해보는 데서 에너지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최대한 나를 뭔가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공부는 끝이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공부가, 대학만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공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여기 공부에는 뭐 인생 공부도 포함이 되겠죠. 또 나중에 커서도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꼭 뭐 자격증만이 공부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라던가 취미생활을 좀 더 깊게 파보고자 공부한다던가 회화 실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공부야말로 나이 제약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하는 공부면 공부일수록 더 갈급해져요. 아, 남들이 저거 할 때 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에 갈급함이 더 생기고 끈기가 더 생깁니다. 오히려 늦게 하는 공부가. 그래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배움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 지혜들이 다 나중에는 피와 살이 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친구 관계 중요하죠. 그쵸? 친구 잘 사귀는 거 중요합니다. 최대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게 베스트입니다. 가끔은 깊은 얘기, 좀 어른스러운 얘기, 다소 애늙은이 같은 그런 주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잘 맞는 성숙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또 나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하고요. 뭐 빈번히 말하지만 절대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 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언제든 의지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깨달음들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거리를 던져줬다던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깨달음들을 안겨줬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계획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 꼭 모든 걸 다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개과천선하고 이런 욕심보다는 내가 작년에 놓쳤던 부분들, 아 이런 건 좀 더 해볼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보충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